국민 여러분, 나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1957년 11월 23일생 11월 달입니다. 11월 23일생입니다. 닭띠예요. 개띠가 아니라 닭띠입니다. 친구가 개띠가 맞는 거는 58년 개띠들이 난광이양, 나는 57년 닭띠인데 개띠들하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개띠들이 난광이양 나를 갖다가 착각을 하거든요. 개띠 아니에요. 나라를 살린 임금 천재 발명왕, 천재 작사 작곡가, 하당초등학교 충청북도 하당이 음성군 원남면 하당에 있는 하당초등학교 23회 졸업생 남광이양 나는 1957년 11월 23일생이에요. 생일이 늦어서 58년 개띠들하고 다닌 거지 학교를. 남광이양 나는 1957년 11월 23일생 닭띠입니다. 닭띠. 그리고 3살부터 1959년도부터 발명을 시작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3살 때부터 아버지 닮아서 내가 나라를 살리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발명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은 바른 사람이고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6.25 참전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정신이 바로 박힌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인데 생각이.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때 그 시절에 돈이 없는 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엄청 고생하신 분이죠. 근데 난광이와 나는 1959년도부터 발명을 시작한 거예요. 경제가 곧 권력이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고, 싸움만 해가지고는 나라를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난광이와 나는 그런 걸 일찍 생각한 거예요. 좋은 생각. 그래서 발명을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 거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또 돈이 없는 나라니까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장애인도 많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난광이와 나는 발명을 59년도부터 했고, 노래도 어떻게 해서 내가 국산가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시를 잘 짓고 국산가요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58년도 돌이 지나서 노래를 잘 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대에다 자꾸 뽑아다 올렸는데, 첫 돌 지나고 나자마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뽑혀다니는 천재 가수였는데, 사람들이 팝송을 부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노래가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이러면서 우리 가요가 없다고. 그런데 그 듣기가 정말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런 소리를 했고,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나는 한국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국어를 발전도 시키고, 또 우리나라 말이 한문으로 거의 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국말도 짬뽕, 일본말 짬뽕, 또 한문 짬뽕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 말이 왜곡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예쁜 한글, 그리고 이제 토시떼고 그러니까 한문은 토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사를 짓고 작곡을 하고 이런 것도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1958년도부터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무대에 서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 노래가 한국 가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팝송을 부르라고 그러고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이 됐다면서 일본 엔가를 부르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독립이 됐다 그러고 독립운동했다 그러고 일본을 막 원망하고 막 이런 일본을 탓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일본 노래를 부르고 있고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 제품이 좋다고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 제품이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본 제품이나 외국의 식품이 화학성 물질에 막 감염되어서 아주 독극물이 독극물. 그래갖고 나는 국산 식품 만들기, 순수 자연식품 만들기. 그 어린 생각에 어린 마음에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58년도부터 첫 돌 지났을 때도 똑똑했지만 58년도부터 무대를 뛰면서 생각해낸 게 가요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근데 똑똑하니까 그리고 또 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발명을 해야 되겠다는 발명. 그거는 라디오를 들으니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하게 쓸 수가 없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전기를 이제 환하게 지금 낮에도 전기불을 켜고 이렇게 옛날에는 9시면은 그 석유불도 호롱불도 끄고 전기나 이런 게 잘 돌아가지 않아서 공장이 가동을 하기가 어렵고 모든 게 수동으로 돌아가고 이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강이가 다 뜯어고치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사람들이 상상 못한 것을 남강이는 좋은 생각을 해서 발명품을 만들어가지고 에디슨보다 더 많은 발명품을, 에디슨은 따라올 수가 없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고 남강이 양이 천재 과학자 남강이 양이 발명한 게 내가 에디슨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왜냐, 에디슨 일단은 전기라는 것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 도구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식품, 디자인 모든 것을 이동 장비까지 남강이랑 내가 다 발명했고, 지금의 이게 첨단 장비, 영상, 뭐 이 노래방 기계, 뭐 방송 장비 이런 것을 남강이 양이 다 발명한 거 내가. 카메라도 전자동화 시킨 거고. 자, 영사기계 그것도 남강이 양 내가 5살에 3살 때부터 영화 사업을 했는데 필름 공사도 만들고 3살 때부터 영화 사업을 했는데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남강이 양, 내 꿈도 못 꾸는 생각을 남강이 양은 그런 것을 다 기획하고 추진하고 남강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래서 발명품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냈고 식품도 다 편리하게, 그리고 이동 장비 내가 바쁘니까 뛰면서 먹기도 하고 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발명해낸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다 애기 때부터. 그래서 작사 작곡은 1959년 3살 때부터 했고 발명도 3살 때부터 해서 국제 특허를 무수히 3살 때부터 받아내기 시작해가지고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가지고는 나라를 돈 주고 사고, 망한 나라를 돈 주고 사고, 심지어 일본도 사고 중국도 사고 북한도, 대한민국 살 때 북한도 다 사고 전쟁 반대를 시켜가면서 전쟁을 안 하려고 이렇게 나라를 산 거예요. 좀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근데 사람들이, 박정희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질투가 심하고 김일성이도 나쁜 사람이고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까지도 나쁜 놈들이에요. 북한의 남강이 여왕이 내가 돈을 보내서 북한 땅을 사고 북한을 먹여 살렸는데 북한 사람들이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야. 그러니까 남강이 여왕은 여기 이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대위가, 육군 중위가 나온 거야 남강이 여왕 나는. 그리고 6.25 참전용사 남강이 내 아버지가 남기문이가 6.25 참전용사가 나온 거고 나를 남강이를. 그리고 엄마도 여군 소위였거든. 나를 낳으신 분이 여군 소위 이예순 씨라고 광주 상무대 출신이야. 광주 상무대의 여군 소위로 그때 당시에 내 아버지는
보통 학교 출신이지만 내 엄마는 여고까지 나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업어온 거지. 속여가지고 총각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큰 마누라가 파평 윤씨인데 아버지 큰 마누라가 6.25 때 북한 놈들한테 당해가지고 몸을 못 쓰게 된 거야. 그래갖고 대가 끊기게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내 엄마 광주 상무대에 내려가서 훈련 가르치러 내려갔다가 내 엄마 여군 소희를 만난 거예요. 천재. 엄마도 아주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거든. 근데 엄마는 그때 그 시절에 여고를 나왔고 내 아버지는 화랑군인 출신이라 보통 학교를 나온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군대 가서 육사에서 배우는 공부, 행정을 다 배워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남강이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천재라고 소문난 천재야. 근데 남강이 여왕 내 아버지는 군대에서 공부를 더 한 거고 아버지가 행정을 공부를 했고 훈련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이었지만 행정법을 엄청 잘 아시는 분이야. 공부를 많이 하신 거야.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엄마는 아예 여고를 졸업한 이후에 소위가 된 거고 여군에 들어가신 거고. 그렇게 내 아버지가 두 번째 여자의 나를 낳으신 분이. 하지만 말은 두 번째 여자지만 내 어머니는 아버지 가정을 파탄낸 게 아니야. 잘 사는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속아서 나를 임신하고 10개월이 되도록 아버지가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같은 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감쪽같이 총각 행세를 하고 아버지는 대를 잇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큰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근데 큰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살 수도 없을 만큼 큰엄마가 몸을 다 다친 거야. 북한 놈들이 와서 때려. 저기 6.25 때 아주 그냥 착살을 내가지고 큰엄마가 젊은 나이에 병신이 돼버린 거야. 그러고 내 엄마는 애만 많이 낳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문매를 맞고 쫓겨났어. 왜냐? 윤신혜가 얼마나 독한지.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대도 못 잇는 주제에 큰엄마가 대도 못 잇는데 미쳐가지고 자기 남편도 못 알아봐. 큰엄마가 내 아버지를 못 알아봐. 자기 남편인걸. 그런 걸 아버지가 호적에서 떼내질 않은 거야. 그리고 내 엄마 무고하게 내 엄마를 죽을 고생을 시키고 엄마가 애를 넷이나 낳고 아버지한테 낳고. 그리고 큰엄마 친정 사람들이 나쁘지. 응? 큰엄마를 보살피지도 않고 엄마가 다 보살피는데 그냥 큰엄마가 정신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는 애들 떼놓고 큰엄마한테 맡기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 엄마는 잘났거든. 그때도 그 시절에 고등학교 나왔지. 엄마가 여군 출신이지. 거기다 부잣집 외동딸이지. 엄마가 뭐가 걸릴 게 있겠어. 그렇다고 엄마가 저기 뭐 아버지를 무시한 거나 우리 집안을 무시한 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엄마한테 큰엄마가 정신만 돌아오면은 우리를 큰엄마한테 애들 좀 키우시고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고 엄마는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살 수 있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엄마는 군대에서 뭐 훈련도 받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딜 가서라도 살 수 있으니까 엄마 운전도 잘했어. 엄마가 그러신 분이고 내 엄마는 큰엄마도 키가 크지만 내 엄마도 키가 장다리야. 남광이랑 나는 키가 1m 53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북한 놈들이 그렇게 몹쓸 짓을 우리나라에 했는데 남광이 양이 발명해서 외화를 벌어가지고는 대한민국도 사고 북한도 사고 전쟁을 안 하려고 산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놈들이 얼마나 탈북자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그리고 남광이와는 나는 아직 북한 가본 적도 없어. 북한 나라의 땅 주인이지만 왕이지만
여기 대한민국의 왕도 남강희 여왕이지만 북한을 가본 적이 없어. 그 못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가겠냐. 어? 아주 지긋지긋해. 북한 애들만 생각하면 아주 그놈들이 여기서 돈이나 뜯어가려고 그러고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은 왜 그렇게 나쁜 짓만 하냐. 여기 내려왔으면은 대한민국에 내려왔으면은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김정은 놈이랑 김정일이가 그렇게 괴롭혔나봐. 어? 탈북자 애들을. 그러니까 그러지. 이용해가지고 돈 훔쳐오라고 그렇게 괴롭혔나봐. 어쨌거나 일본도 남강희 여왕이 왜 엔화를 발명해서 일본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남강희가 내가 국제특허를 받으면 애기가 국제특허 받으면 어린애가 받으면은 떼먹고 안 보낼 텐데 일본에서 아마 돈을 보내면서 내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에 좋은 게 나오면은 일본 애들은 고맙다고 그러면서 돈 엔화를 보내. 엄청나게 보내. 그래가지고 남강희 여왕이 일본도 일본 엔화를 벌어서 일본도 산 거야. 일본에서 보낸 엔화로 특허권, 특허료, 노열티 보낸 걸로 미국에서 보낸 노열티도 그걸로다가 북한도 사고 남쪽 여기 대한민국 사고 다 샀지만 북한 애들 아주 전쟁을 하려고 그러지 아주 하는 행동 보면 너무나 나쁜 짓을 해. 북한 애들만 보면 맛이 뚝 떨어져. 왜 그렇게 비겁하고 나쁜 짓을 하는지. 근데 일본 애들 막 쟤네들이 욕하지. 뭐 지네들이 뭐 잘한 것처럼 욕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새끼들이 나쁘더라고. 그래 지금 아주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새끼들이야. 근데 일본에서는 남강희 여왕이네가 발명을 해야 되니까 국제특허를 딱 받은 게 일본에서 실력이 그렇게 좋아. 일본에서 엔화를 얼마나 보내. 그걸로 여기 대한민국 사고 북한 사고 그리고 일본도 사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부하는 거는 이미 다 남강희 여왕이 중국도 사고 다 샀어. 니들이 뭔데 일본하고 싸우고 니들이 뭔데 잘한 것도 없는 새끼들이 북한 놈들이 와갖고 대한민국 애들 뜯어 패고 돈 뜯어가고 훔치고 빼고 그 지랄하냐. 응? 잘한 것도 없는 새끼들이. 김일성 놈이 뭘 잘했다고. 광복해도 남강희 여왕이 내가 광복재단 총재야. 어? 국방부 주인이고 보훈사업도 내가 다 해. 내 남강희 돈으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해방하는 놈들이 박정희 일가. 박정희 놈이 악질 침입하잖아. 어? 그리고 박정희 놈이 옛날에 나라 팔아먹은 놈들하고 총 들고 막 독립군 죽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놈이잖아. 박정희 놈이 그 지랄하고 독립이 되고 나니까 바로 빨갱이들한테 붙은 거야. 박정희가 또 빨갱이한테 붙은 거야. 박정희 놈이 그렇게 못쓸 짓을 한다는 얘기야. 어쨌거나 남강희 여왕이 내가 당부를 하는데 북한의 새끼들아 와가지고 여기 뭔데 맨날 돈 훔쳐서 뺏어가고 지랄해.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 가서 세금을 받아온 적도 없는데 북한에 가서 북한의 왕도 남강희 여왕 나지만 북한을 못 가봤다니까. 금강산 구경 한번 못 해봤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어. 북한 새끼들 때문에. 북한 놈들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야. 김일성 장군은 무슨 개뿔이나. 김일성이가 뭐 했는데 이승만 새끼하고 김일성하고 박정희 놈하고 맨날 전쟁 터뜨린다는 또라이 짓이나 미친 새끼들. 내가 당부하는데 어린 남강희 여왕이 내가 국산가요도 다 59년도부터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여기 조금 남은 거 이거 가지고 노래를 몇 곡 남강희 여왕이 천재 작사 작곡가 가수협회도 59년에 만든 거야. 내 돈으로. 외화를 벌어서 일본에서 보낸 돈, 독일에서 보낸 돈, 미국에서 영국에서 보낸 돈으로 노열티, 발명품 노열티 그걸로 독일에서 제일 먼저 보냈더라. 세계 최초 내가 발명을 하니까 독일에서 세계 최초 2차 대전 일으킨 놈들 독일 놈들 돈 먼저 보내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애기 천재 말을 3살에 이러고서 내가 지구를 살릴 남강희 여왕이가 돈 보내라고 나쁜 놈의 새끼들 독일 놈들부터 보내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보냈고 그 다음에 영국이 보내고 미국이 보내고 이런 거야. 그걸로다가 나라를 살린 거거든. 누가 그냥 준 돈이 아니야. 내가 그
나쁜 놈들 매국노 새끼들하고 막 애기가 나와갖고 나를 살린다고 매일같이 싸움질을 한 거야. 3살 때부터 막 그 나쁜 놈들 빨갱이 새끼들하고 나라 팔아먹은 일본 악질 막 그러니까 일본 악질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나라 땅을 팔아먹었던 사기꾼 놈들 나쁜 놈들이 강도단이지. 걔네들이 북한 놈들하고 손잡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 줄 알아? 그때 내가 막 그 놈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나라를 살린 거야. 그러면서 국제특허 받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 애기가 나와가지고 애를 태워가면서 박정희가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냐? 며느리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웃겨. 자, 지금 남강희 여왕이 지금까지 김정은 놈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야. 김일성이가 나라 살린 것도 아니고 박정희가 나라 살린 것도 아니고 이승만이가 나라 살린 것도 아니고 1957년 11월 23일생 에디슨보다 발명품이 수억 개나 더 많은 남강희 여왕 내가 발명해서 3살 때부터 그 국제특허는 세계 최고의 아이디어 노열티 받거든. 국제특허 산업 아이디어 그거를 해가지고 나라를 외화버린 거야. 외화버려서 나라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계속 지금 늦어지면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꼼짝 마라. 까불지 말고 백성들이 남강희 여왕을 떠받들어줘야 백성들을 위해서 뭘 더 노력해서 죽기 전에 많은 걸 만들어놔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남강희 여왕 내지 청와대고 어디고 용산이고 어디고 대통령실에 가서 앉아있어야 될 사람은 매이지 고시원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 14길의 3 럭키빌딩 4층 드림고시텔 401호 쪽방에서 남강희 여왕이 내가 온갖 고생을 아직도 한다. 010-8455-3359 010-8455-3359 전화해 이놈 새끼들아. 남강희 여왕 나를 괴롭히지 마. 그리고 천재 가수 맞아. 내가 우리나라 노래는 다 만든 거야. 59년도부터 새끼들이 돈 몰래 훔쳐먹고 있어.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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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을 선곡해주세요. 대기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곡이 계속 늦어지면 자동 연주가 실행되오니 서둘러주세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진짜 작사 작곡자 가수 남강희.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진짜 작사 작곡자 천재 가수 남강희 여왕.
그때 그 사람 1972년도에 작사 작곡해서 전국 대학가에 히트시킨 진짜 작사 작곡자 천재 가수 남광희. 그때 그 사람은 그 이후로 1977년 4월에 강도당한 거예요. 1972년도에 그때 그 사람을 남광희 여왕 내가 쉽게 만든 노래예요. 그대여 원 작사 작곡자 남광희 천재 가수가 직접 부릅니다. 사기꾼이 자꾸만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돈 까먹고 있어요. 사기꾼 놈이 돈을 계속 까쳐먹고 있어요. 어떤 나쁜 놈이. 탈북자가 아니라 이렇게 잘 부르세요. 대한민국의 임금이야, 임금. 나라를 살리는 사람. 그대는 원작사 작곡자 남광희 직접 부릅니다. 박자자, 순서자, 저작권을 안 돌려져 있어서
메아리로 그대를 불러보라. 가수 데뷔 인간 자, 남강이요. 단장 가지라. 오늘 작사 작곡 박장수 씨가 내 노래를 빨리 불러주세요. 아, 그때 여기서